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네, 옛날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많이 좀 옮겨갔나 보더라고. 네, 요즘은 주택 도시기금에서 어느 신청을 해요. 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네, 예전에는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잘해줬어요. 맞아요. 똑똑했어, 사람들이. 네, 자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 전화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아니, 난 교환원인 줄 알았어. 어디로 전화를 자기네 자꾸. 업무에서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듣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많이 이관이 됐고, 그러면 그쪽 분들을 일로 가시면 되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인력 구조가 어쨌든 상담은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넘어갔다는 거,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상담을 하라고 그래요. 전화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답변을 해주겠어. 이 전화만 해야 돼. 내가 여기에서 가까운 은행은 어디를 가야 그렇죠. 되나? 그거는 가까운 알려줘. 취급은행이 어딥니까라고 가셔서 그 은행 가서 하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 LH하고 한번 혼선이 있었죠. 네,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공공분양. 네, 그래서 LH에서 잘못 알려진 거를 저희들이 잘못 알려졌다고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공기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저게 있어하고 그딴 소리 하냐고. 근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저희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해줘서 다시 LH가 전화를 다 돌려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다시 안 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네, 회천에서. 네, 맞아요. 바른 말하고 요거도 먹고. 네, 뭐 그거 뭐 하루 틀릴 일이 자, 근데 아니라서. 요것도 또 마찬가지 경우가 또 나왔어요. 네, 자, 예전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이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다른 집을 하나 구입할 적에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일반 은행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혹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집이 1주택이었어.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발령이 나서 저쪽에 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네. 그 주택을 샀어. 지금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게 바뀐 게 언제였죠? 24년 6월에 바뀌었나요? 24년 6월 1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가 주택 구입이 안 돼요.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돼요. 그 대출 상환해야 되는 거지. 대신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은 상환해야 돼. 상환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금융공사 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24년 6월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또 바뀌어서 저희가 또 전화를 했잖아요. 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더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고객님은 24년 6월 이전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하시더라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거 다시 주택도시기금에 물어봤어. 네. 상환해야 됩니다. 저 24년 6월 이전에 대출 받았는데요. 저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나요? 네. 현재 매뉴얼대로 그냥 얘기해 준 거죠. 뭐 걔네들은 뭐 24년 6월 이전 이후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고 안내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허그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허그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하셔야 됩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헷갈리잖아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24년 6월 이전 거냐 이후 거냐 대출을 받을 적에 그런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약정이 없었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 네. 주택금융공사 분들은 업무 파악이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허그하고 도시기금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막 돌려, 계속 돌려. 전화를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 돌리다가 결국은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소비자들이 혼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어도
서류들도 많고 까다로워갖고 신청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디딤돌 대출 받으신 분이 집이 처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말 다르고 도시기금 말 다르고 허그 말이 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그쵸. 왜냐하면 자기도 분양받을 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분양 못 받게 생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혼선이 많이 왔고, 근데 결국은 혼선은 해결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더만요. 네,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있어요. 네. 우선 그 대출을 받으면 네. 유의할 게 있는데 실거주 의무 제도예요. 네, 이건 자,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24년 6월에 하나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네.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된대. 네. 추가 구입은 안 된다. 1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특별히 대출을 해준 거야 라고 네. 이제 쓴 거예요. 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추가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아니야. 그냥 집을 산 경우 거기 대출을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 능력이고, 추가 대출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한대. 네.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다시 팔아야 돼. 그쵸. 갭 투자하고 처분하라는 얘기인가? 샀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팔면 대출을 회수 안 한다는 얘기는 네네. 샀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팔으라는 얘기잖아. 네네. 갭 투자하라는 얘기인가? 그런가? 내용만 보면 갭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쵸? 네. 여러분 갭 투자가 그거예요. 내용만 보면 완벽하게 갭 투자해서 단기 매매하라는 얘기야. 네네. 조장하는 거야? 뭐야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몇 개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 요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대. 상속도. 음. 상속은 나의 자의가 아니라 돌아가신 거잖아요. 제어해야지. 아버지! 잠깐 돌아가시면 안 돼. 더 있다 돌아가시면 안 돼. 돌아가셔야 돼. 아버지, 나 이거 대출 갚아야 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응. 조금만 나한테 더 시간을 줘.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테이프 갖다 눈을 붙여야 돼. 이렇게 눈은 떠 있게. 아니 그리고 이 상속받은 게 빌라면 어떡해? 빌라가 아니라 저런 게 문제지.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렇지. 서울에는 다가구 주택을 쪼개서 소유권을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부상으로는 정리를 못하지만 자기네끼리 그 지분자끼리 구분 소유적 공유 상태.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네. 뭐 땅콩 주택, 듀플렉스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되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건 그걸 안 팔리거든. 6개월 이내 처분하기 어렵죠. 정리가 안 돼. 네. 자, 그리고 이거 보면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네. 이것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출금을 갚던가. 물어봐야 돼. 결혼하기 전에. 집 있어? 제 집 있어요. 너도 집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그 대출 회수해야 되는데? 대출 왜 해소해요? 갚으래잖아. 3년 이내 혼인을 하면 디딤돌 받았으면. 그 혼인 얘기 없던 걸로. 이율 차이가 너무 나잖아. 혼인 얘기 없던 걸로 해야 돼.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난 이건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네.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래요. 아니,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를 주려고 내가 낙찰을 받았잖아.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대.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주택금융공사나 도시주택기금으로 이제 무주택자에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자산 소유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 이게 마중물이거든요. 네. 평생 1주택자로 살으라는 거야? 그렇지. 요게 내용은 그런 거죠. 평생 1주택자로 살아라는 거. 그렇잖아.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안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투자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평생 주거 안정만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평생 1주택자로 노예로 살아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조금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냐. 만약에 그게 네. 목적이라 그러면 이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양주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 근데 내가 연봉도 오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급도 올라서 이제 회사를 옮겨. 연봉 5천에서 이제 연봉 1억 5천으로 서울로 옮겨. 그러면 지금 받은 대출도 글로 옮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대출 100% 해주던가. 그렇지. 대출을 100% 해줘도 돼. 네. 왜? 어차피 그거 하나 주택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100% 해줄 때는 그게 정말 그 가치인가에 대한, 네. 왜냐하면 모럴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가치인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적응해도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네. 근데 지금의 구조는 뭐야? 돈이 없는데, 그리고 소득도 작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너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오래, 은행보다. 그쵸. 은행에 대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에쿼티,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반공제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고 소득이 약한데 내가 집을 살 적에 부담해야 더는 돈은 더 많이 늘은 거야. 그쵸. 어떻게 집을 사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족쇄를 해서 너는 2주택 외에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이제. 다른 보완책이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수긍이 되지. 네. 대출을 100% 해주고 금리도 낮게 해주는 대신 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돼. 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니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이 주택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환해야지. 이러면 납득이 되잖아. 네. 근데 이거 그냥 무조건 어떤 분은 10년 만에 탈출할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도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탈출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맞겠지만 내가 5년 10년 만에 탈출하려고 그래. 추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그래. 그런 경우에 이런 족쇄를 씌우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 심사 관련한 사항은 도시주택보증공사 콜센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디로 하냐 그러면 수탁은행 지점으로 가세요. 네, 밑에 수탁은행 지점 나왔네. 요 밑에 보면 수탁은행 지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도 콜센터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리가 없어. 지점 방문하라고 그러죠. 지점 방문해도 여리가 없어. 왜냐면 자기네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위탁 상품을 파는 거잖아. 그렇죠. 니네들 이익 많이 내니까 착한 일도 좀 해. 니네 인건비로. 요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큰 여리가 없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여리가 없고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도 네, 까다로운 거 알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상담 창구 가서 일반 상구처럼의 친절함, 네. 그런 공평함, 그런 걸 바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의리잖아. 그쵸.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에 기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을 숙지하고 가시면은 좀 더 쉽게 알아듣고 서류 준비하는데 좀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갖고 장난질하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4년 6월 이전에 주택금융공사 혹은 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네. 24년 6월에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셨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그 순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출을 받을 때에 분명히 설명 드렸을 거예요. 이거 추가 주택 구입하시면 이거 상환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들으신 분들, 그분들은 절대 추가 주택을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이 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나는 뭐 갭 투자할 거다. 뭐 잠깐 6개월 이내에 다 처분할 거다. 하셔도 돼. 열심히 하시면 돼. 그거는 괜찮아. 그렇죠. 상관없어. 왜?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파악해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택금융공사 말 다르고 허그 말 다르고 도시기금 말 다르고 그러니 인터넷에 나오는 그 많은 거짓 정보들, 페이크, 네. 디스인포메이션. 지금도 그렇죠. 옥정영 회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페이크, 디스인포메이션이 존재해요. 이거 네. 분양받으면 뭐 2억 번다, 3억 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경험이 없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죠. 혼돈의 세상이에요. 수익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네. 어떤 수익도 그만큼의 리스크는 반드시 동반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내가 그냥 공짜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라고 하는 그 공인중개사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업에 지금 물어봐도 공기업에서 서로 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로자문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금으로 만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기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할 말 되게 많아. 막 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지금. 이 서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걸 막 그냥 그 천한 그 막 그 이 단전에서 막 천한 말들이 올라오는데 참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에 대한 그렇죠.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왜 더 줄고 있지? 더 장난하면 이제 욕 나간다 이제. 네. 천한 말 나간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